자, 그러면은 광흡수에 대해서, 광흡수가 일어나면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도 일어나고, 그래서 광흡수와 그다음에 소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솔라셀이라든지 광검출기라든지 LED라든지 레이저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네 개의 소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솔라셀, 광전지, 광에너지를 받아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광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솔라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솔라셀을 만들어서 이 솔라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시편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적어도 전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인공위성이라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전기를 만들 발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원자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주 희박하고요. 일단은 솔라셀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에다가 부착해서 그 궤도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인공위성에서 그 솔라셀을 쫙 팔을 펼치듯이 쫙 펼쳐서 광에너지를 받아서 인공위성에서 필요한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고 지금은 뭐 솔라셀이 워낙 범용이 돼서 가정에서 또는 산에다가 솔라셀을 만들어서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솔라셀이다. 그래서 솔라셀의 동작 원리를 들다 보면요. 자, PN 다이오드가 있어요. PN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P 영역과 N 영역으로 디퓨전 리전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을 W라고 둔다면 요 안에서 일렉트론 홀 한유라는 빛이 들어와요. 한유라는 빛이 반드시 이 시편의 에너지 밴드 갭보다는 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집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지니까 홀은 이쪽에 마이너스 전극에서 이끌려갈 거고 일렉트론은 이쪽에 플러스 이온 때문에 이끌려가니까 일렉트론과 홀이 분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려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흐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흐를 수가 없어. 오픈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류를 흐르는 것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유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유기가 돼야 되는데 오픈됐을 때 유기되는 전압을 VOC 이렇게 전압이 유기가 될 거고 반대로 저 전류를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을 해서 저항 R을 달게 되면은 이 전류가 저항 R을 통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워 소모가 일어나요. 이 파워 소모가 일어나는데 그때 소모가 일어나는 소모량은 저항 R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R이 크면 전압이 크지만은 전류가 작게 흘러서 파워가 작게 되고 저항이 제로에 가까우면은 전류는 많이 흐를지 몰라도 인가되는 전압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파워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어떤 저항 R 값에 따라서 R에 의해서 솔라셀이 저항에 공급하는 파워가 최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가장 솔라셀에서 소모하는 그러니까 솔라셀에서 공급하는 파워가 최대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부터 일렉트론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 되고 그 홀 페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I라고 둔다면 그 IL이라고 두겠어요. 라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라고 해서 IL이라고 두겠습니다. IL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IL에 의해서 전압이 V만한 전압이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V라는 전압이 만들어지면은 이 V라는 전압은 PN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가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는 거니까 그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IF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라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F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에 의해서 흘러가는 전류 IL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 전류 성분에서 이 전류 성분을 뺀 실제 흐르는 전류 성분은 I가 된다. 그 I가 저항 R에 흘러서 걸리는 전압이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IL-IF가 되고, 이것은 전압 V와 R의 B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IF는 IS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니까 익스포넨셜 VT분의 V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PN 다이오드의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포워드 바이어스 전류, 그 다음에 광에 이어서 흐르는 전류 IL의 차가 흐르는 전류 I를 만들어주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접점이 바로 우리가 실제 흐르는 전류 값이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I는 IL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됩니다. 그래서 V와 I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 그림이 왜 됩니까? 이 그림이 V와 IF가 있으면은 이런 스타일의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이죠.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를 끝쳐서 IL이라는 이 값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되고, 여기에 제로일 때, 그 다음에 요 점의 값을, 자, IL에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요 식에서 V축의 절편은 I가 제로일 때예요. 따라서 오픈시켰을 때의 전압 VO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가 제로일 때 인가되는 전압이 VOC니까 IL은 IL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OC 마이너스 플러스 IS가 제로 되는 케이스니까 VOC는 VT의 ln,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IS분의 IS 플러스 IL VT의 ln 1 플러스 IS분의 IL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압이 VOC고, 그 다음에 ISC는 이 두 개를 숏서킷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숏서킷을 만들게 되면 V 값이 제로입니다. V가 제로일 때 I의 값이니까 바로 IL 값이 돼요. 얘가 ISC가 됩니다. 그래서 ISC는 IL이 돼요. 그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래프가 I와 V의 관계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은 I 꼴로 V 나누기 R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직선이 됩니다. 이것이 I는 R분의 V가 되는 거니까 요 기울기가 R의 역수가 돼요. 그래서 R의 역수가 되니까 R을 뭐를 다루냐에 따라서 임의의 R에 대해서 이게 동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솔라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이것이 솔라셀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되니까 요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솔라셀이 공급하는 파워 P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 R이 만약에 여기 있다, 저항 R이 이런 스타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요 면적이 파워가 되고, 만약에 저항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이 되면은 요것이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솔라셀이 공급하는 파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저항 R을 달았을 때 솔라셀에서 소모하는 전력 P는 솔라셀이 공급하는 전력 P는 V 곱하기, 그러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에다가 흐르는 전류 I를 곱하면 돼요. V 곱하기 I가 저항 R에서 소모하는 전력이니까
바로 솔라셀에서 공급하는 파워가 됩니다. 그러면 I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IL-IF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I가 IL-IF 곱하기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L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 마이너스 1 곱하기 V가 P가 된다. 그래서 P를 정리를 하니까 IL 곱하기 V 마이너스 IS 곱하기 V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에 따라서 P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V에 따라서 P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V가 제로면 여기도 제로고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요. 무한대가 오고 때문에 뭐 되겠어요? V가 무한대가 될 수는 없죠. 어떠한 상황이라도 V는 무한대가 없으니까 V가 VOC가 되면 뭐 돼요? V가 VOC가 되면은 I가 제로라 그랬죠. V가 VOC면은 얘가 V가 VOC면은 I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파워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제로로 움직이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전압이 Vm, 끝에 흐르는 전류를 IM이라고 둔다면 VM과 IM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뭐 극점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구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극점이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V에 따라서 P를 미분해서 제로 되는 근을 구하면 근의 개수를 구하면 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아니니까 극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극대가 되는 거예요. 왜? P는 양의 영역이고 제로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로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와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임의의 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V에서 라운드 P를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IL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 뒤에 거 미분하는데 얘를 먼저 미분하고 쓰면은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곱합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VT분의 1에 얘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VT분의 1 곱하기 IS의 V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하고 나오면은 IL 플러스 IS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하고 얘 하면은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가 앞으로 나오면은 여기에는 1이 남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VT분의 V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VM 값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다 VM을 넣으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 IL 플러스 IS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M 1 플러스 VT분의 VM을 넣으면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VT분의 VM에 곱하기 1 플러스 VT분의 VM은 1 플러스 IS분의 I 이 수식을 만족하는 어떤 전압 VM에서 최대의 값을 만들어지고 그때 IM은 V 대신에 VM을 대입한 그런 값이 되는 거니까 IM은 IL 마이너스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M 마이너스 1 이것이 IM 값이 됩니다. 그래서 Pmax는 VM 곱하기 IM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컴퓨터 도움을 얻어서 VM이 얼마,
그 VM을 여기다 넣으면은 IM 얼마 나오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은 솔라셀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솔라셀입니다. 솔라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광을 쬐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광을 갖다가 이렇게 쬐었을 때 이 재료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량과 안에서 흡수해서 내놓는 파워, 그걸 갖다가 우리는 흡수 효율이라 그러는데 그 흡수 효율이 이와 같은 에너지 밴드 갭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여기에 있고 가륨 아시나이드는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가륨 아시나이드가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대충 한 28% 정도. 그러니까 광이 들어왔을 때 실리콘 C편에서 흡수되는 광량이 대충 광량을 흡수해서 나오는 파워를 비교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비를 구해 보니까 대충 28% 되고 여기에 들어오면 먼지가 끼인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조건에 의해서 더 다운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5, 16%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 무시하고 광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광 에너지와 나가는 전기적 에너지 B가 보통 한 22%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광을 집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렌즈를 달아서 이렇게 광을 집속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C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솔라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들어오는 광량은 동일한데 들어오는 이 양과 이 양은 동일한데 C편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적죠. 그랬을 때 광 집속을 시켰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광량하고 광에너지하고 얘가 내놓는 전기적 에너지 B가 이 노란 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니까 대충 한 35% 정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광량이 들어와서 크게 1대1로 만들었을 때 나온 솔라셀에서 만드는 파워보다는 렌즈를 이용해서 광을 집속시켜서 작은 솔라셀에서 내놓는 전기적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이 높더라. 그래 대충 한 7% 정도 에너지가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얘보다는 얘가 단가가 싸집니다.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비용이 저렴하다. 즉 요만한 솔라셀보다는 이 큰 솔라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렌즈 하나 다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 값이 싸고 솔라셀은 비싸기 때문에 작은 솔라셀에다가 렌즈를 다는 그 단가와 그냥 큰 솔라셀을 만드는 단가를 비교했을 때 솔라셀이 더 비싸더라. 그래서 단가 면에서 이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장치적인 면, 그러니까 이거는 솔라셀만 있는 게 아니고 렌즈를 달아야 되니까 부피가 필요하죠. 얘는 그냥 평면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얘는 넓이만 필요하지만 얘는 입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얘가 크니까 장치적인 면에서는 얘가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얘가 얘보다는 훨씬 낫다. 근데 장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산야에서 쓰고 있는 솔라셀은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방법이 좋을지 몰라도 또 솔라셀 위에다가 렌즈를 또 크게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 방법도 괜찮은데 이 솔라셀 자체가 굉장히 넓다면 렌즈도 굉장히 큰 렌즈가 필요한 거니까 그때는 렌즈 값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 의해서는 면적을 사용할 때는 이 방법이 좋고 작은 면적을 쓸 때는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무방할 겁니다.